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기 체지방 측정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 뭐 체지방 측정기라고 그러면은 이거 뭐 얼마든지 다른 장비에 의해서 많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처음 허가를 받을 때 아무리 얘기를 하고 그래도 이 체지방 측정기라고 뿐이 안 해줬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 허가를 받은 것에 보게 되면 여기부터 20번까지가 나온 이 장비를 통해서 1번부터 20번까지가 나오게 되는데 1번은 뭐 성별, 나이, 키, 몸무게 나오는 거 이거는 측정자가 직접 기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이게 첫 번째 제일 나오는 게 위상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인체 내의 세포 건강과 완전성의 척도이며 제지방 체중에 대한 체세포의 비율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래서 세포 건강과 세포 완전성에 대한 척도를 알려주는 것을 페이스 앵글이라는 부분이 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이걸 일부러 써놓은 게 아니고 시각청에서 이걸 써놔준 거예요. 근데도 체지방 분석기라고만 얘기를 해놓고 이제 이것을 체지방 분석기에서 우리가 사용 목적 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거 사용 목적 추가한다라고 하면서 1년 반을 제가 오산인가? 오성을 쫓아다녔는데 1년 반 뒤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야, 이미 이렇게 다 해놨는데 이걸 가지고 해봐라. 그 다음에 바디 캐패시턴시라고 하는 게 전체 에너지 저장 능력을 측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항목들을 다 해놨는데 이미 다 허가를 해놨는데 다시 또 사용 목적 추가를 하고 다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새로운 의료기기로다가 처음부터 다 받든지 아니면 임상을 통해서 받든지 아니면 이거 가지고 활용을 해봐라. 그래서 이거 가지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신의료기술 측정 신청을 이제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이미 허가는 이렇게 나져 있는 겁니다. 허가증이. 측정 원리는 우리가 원통형, 사람 몸을 하나의 원통형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와 저항을 알면은 우리가 이게 구리의 선에 통해서 이렇게 두께하고 이렇게 이 전기 논리에 의해서 저항을 알면 부피를 계산해낼 수 있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물의량을 계산을 하고 신체를 다 이렇게 정확하게 사람의 어떤 상태인지를 계산해주는 아주 미세 전류를 흘려서 알아내는 장비입니다. 근데 장비라 하는데 여기 이제 측정할 때의 자세가 사지가 다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지를 붙어져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값이 정확히 안 나오는데 많이 실수를 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팔은 상체하고 떨어지는 것을 이제 꼭 인지를 하는데 이 하체가 이렇게 두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체가 붙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체크하지 못하고 측정하다 보면 이제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사지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류를 통하면은 이제 여기 위상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정식에 의해서 세포 내 수분이라든가 체세포량이라든가 제지방 세포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장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 손목하고 발목 이 네 군데만 딱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전극을 사용해서 서로 다른 회로가 번져되지 않은 2개의 교류 전류를 통해 통전을 시키게 되면 이 손목하고 발목에서 통전을 시키게 되면 간섭형이 방향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 간섭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세포의 건강이라든가 에너지 저장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류를 흐르는 데 있어서 레지스턴스하고 리액턴스 그러니까 저항하고 유도 저항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이제 전류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이제 중요한 값을 우리가 값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
저항은 이제 체내의 전기 흐름에 의한 전압의 비율입니다. 근데 이 저항은 일반적으로 체내에 물이 없는 사람들은 저항값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의 전기를 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체내의 물의 양이 전체 자기 체중의 60% 이상이 되지만 건강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사람들은 저항값이 높게 나타날 수뿐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낮은 저항은 근육과도 이제 물은 근육에서 이렇게 지방에서는 물이 하나도 없고 근육에서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근육과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높은 저항은 근육이 적고 지방이 많은 것을 나타내고 그래서 체내에 있는 물의 양을 계산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육량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데 저항값이 쓰여지고 있고 유도 저항은 세포의 에너지 저장 능력을 보는 겁니다. 에어컨의 능력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높은 유도 저항이 나타났을 때는 에너지 저장이 양호한 것을 나타내고 낮은 유도 저항을 나타내면 에너지 저장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포는 세포막 안에 에너지는 세포막 안에 저장이 되므로 이 리액턴스의 값은 세포막의 정상값이 이게 리액턴스가 유도 저항의 값이 내 세포막이 정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알아내는 지표로 쓰여져 있어서 세포의 건강도를 알아내는 장비로 쓰여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이제 세포막의 건강도고 우리 몸의 물의 양에 따라서 물의 수분의 양에 따라서 이제 위상각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상각도는 세포의 건강함을 나타내주는 지표고 이 위상각도의 건강함이 거의 선형으로다가 이렇게 위상각도가 크고 높음에 따라서 선형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인에서 나타나는 위상각의 값은 약 3에서 15 사이입니다. 사람에서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나는 건강하다 하는 사람들은 대개 6에서 8이고 5 이하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예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암 환자들은 다 4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4점대, 3점대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암 환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포의 건강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세포의 건강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은 무한정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건강을 얼마나 세포가 건강하면 사람이 건강한 건데 세포의 건강을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수제 논문만 약 2,000여 편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세포의 건강과 BIA라는 이런 장비가 세포의 건강과 무결성의 지표를 제공해 준다고 되어 있고 세포 건강도가 가장 중요한 측정값이고 에너지 저장도는 세포막의 전하를 보유하는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 기의 상태를 이게 한의학에서 보게 되면 기가 잘 통한다 하는 사람들은 에너지 저장 능력이 아주 좋은 상태가 되어 있는 거고 기가 잘 안 통한다 하는 사람들은 에너지 저장 능력이 아주 나쁜 상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장비를 개발한 게 미국에서 개발을 했지만 이게 경락이라는 학문을 연구하다 보면서 이게 개발된 장비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락은 한의학에서 위주로 한 장비지 서양에서 위주로 한 장비는 아니거든요. 그만큼 에너지 근데 우리가 상한론에 한방 치료에 보면 상한론이라는 게 있는데 상한론에서 보게 되는 것들이 이게 에너지 저장을 이게 혈액이나 뭐 이런 그것을 보면서 흐름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을 학문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상한론의 이론은 기반으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건강한 세포에 있을 때는 위상각이 크고 아주 이게 세포가 좀
나빠져 있는 상태, 데미지를 입은 상태에 있을 때는 위생각이 작은 것으로 평가를 해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자 여자 해가지고 일반적인 평가로다가 해석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7 이상으로다 높게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고 4 이하로다 낮게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5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건강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나는 6인데 내 나이에는 7.5가 나와야 되는데 왜 6이야 뭐 이러면서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그 이상형을 찾아서 하는 거지 실제 어디서부터 질병이다라는 컷오프 라인은 5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게 되면 각 질환별로다가 컷오프 밸류가 나와져 있어요. 이게 이제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5.6이나 5.3 페이스 앵글 값이 이게 N수 이제 469명으로 대상으로 해서 임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콜로렉탈 캔서에서도 5.57 이상 됐을 때는 암으로는 죽지 않는다예요. 이 콜로렉탈 캔서로다가 그 다음에 브레스트 캔서에는 5.6, 렁 캔서에서 5.3,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 예? 아주 낮게 나타나죠. 이런 것들의 이제 평균 지표로다가 임상한 자료들로다가 이게 BIA 수치를 가지고 페이스 앵글 값을 가지고 이 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망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제 예측해놓은 장비로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MD 앤더슨 캔서 센터에서 이제 환자들을 치료할 때 쓰는 임상을 이제 포스터 발표를 MD 앤더슨 센터에서 포스터 발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활발하게 하는 거냐 했을 때 이게 5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있을 때는 건강한 거고 이쪽으로 있을 때는 이게 일별하다 지금 질병에 있다. 근데 이 그림도 인터넷에서 저희가 따놓은 겁니다. 이게 미국에서 나와져 있는 그림을 그중에서 내가 이제 하나를 발췌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팻의 양을 우리가 필수 지방산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어떤 한의원에서인데 그 한의원에서는 이제 그 임신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는 한의원인가 봐요. 임신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건강하고 네? 이게 뭐 겉으로 봤을 때도 아주 에너지틱하게 보이는데 왜 임신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BIA로다가 측정을 해보니까 이 에센셜 팻이 굉장히 적은 것을 찾아냈어요. 지방이 너무 적다 보면은 임신이 너무 이게 안 되거든요. 필수 지방산이 모자란다는 것은 임신이 안 되는 조건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수 정상적인 필수 지방산 에센셜 팻은 정상적인 생리 기능에 꼭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가임기 및 호르몬 관련 기능에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기능을 벗어나서 여성이 필요한 에센셜 팻의 양을 벗어났을 때는 이것은 이게 불임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측정해 주는 것들이죠. 그래서